덕분에,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하락이 있다면 또 상승이 있겠죠. 누구와 함께 해볼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해도 괜찮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지난번 시장 급락에 저희가 좋은 종목 잘 골라봤으니까 한번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네. 먼저 리뷰할 종목은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네,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좀 빠지는 이 주가를 보고서 걱정하실까 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시장의 조정 때문에 같이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가진 종목이 성장성이 확실하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오히려 더 매수한다든가 꽉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외부 변수에 의해서 좀 그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알차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었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자면은 로블록스라는 이 기업이 내일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 상장하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인터넷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메타버스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로블록스하고 이 제페토. 근데 로블록스가 상장하게 되면서 이 어떤 메타버스라는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보다도 사용 시간이 훨씬 2.5배 많은 그런 것인데 상장하게 되면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로블록스하고 제페토가 있는데 제페토의 대주주인 그 스노우가 지금 대주주인 알차라의 대주주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로블록스가 봤을 때 어떤 최대 수혜주 아니면 메타버스 봤을 때 최대 수혜주 실제로 지금 그 삼성 종합기술 출신의 대표가 세워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기업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안전한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차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 하락 때문에 같이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올라온 모습 본다고 한다면은 이 지지 라인을 좀 잘 지켜주고 있고요.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진 거지 어제 같은 경우는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로블록스라는 그 기업 상장이 어떤 주가 급등의 촉매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서 지금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듯이 인터넷이 지금 메타버스로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알차라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말씀드린 종목을 좀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관련 종목으로 또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한빛소프트 같이 보게 되면은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AR, VR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AR, VR 쪽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AR, VR 분야에서는 콘텐츠 중에서 가장 또 앞선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에 이 비대면 그 체육 수업 기반의 이 그 비대면 기반의 체육 수업 이 플랫폼을 또 같이 하게 되면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급등 나왔었고요.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콘텐츠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도 지금 종목 같은 경우 64%가 올랐는데 이 메타버스는 하나의 급등 트렌드이기도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로 바뀌는 또 2D에서 3D로 바뀌는 그런 어떤 그 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쉽게 뭐 올랐다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이 한빛소프트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보시고요. 한빛소프트 놓쳤다면은 알체라만큼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도 좀 시장에서 핫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빛소프트 알체라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저희 한번 카테고리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기대수익률 투자기간 살펴보시면요. 백신 여권 한 달 안에 20% 수익을 내겠다. 저 안 그래도 백신 여권 오늘도 뉴스가 나왔길래 관련주가 무엇일까 좀 공부해봤는데 백신 여권이 또 다시 떠오르네요. 몇 개 있거든요. 네. 근데 직접적인 이 백신 여권을 취급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이 백신 여권이 조금 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벌써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수익 20%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속속들이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넉넉 잡아서 한 달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백신 여권에 대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셨던 분들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관련 기사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백신 여권 도입 추진한다. 네. 일단은 백신 여권에 대해서 네. 사실 백신을 좀 그 여건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좀 선진국이고 백신을 좀 이제 많이 못 맞은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좀뭐 돈이 없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WHO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국가들이 이걸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 이 EU 27개국에서 지금 도입을 하기로 했다. 이런 공감대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인데 이걸 갖고는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의 어떤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유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안 되고 여행을 못 다니다 보니까는 그 관광 수입에 있어서 좀 타격이 막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여행을 좀 빨리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백신 여건을 만들어서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도 가능하고 뭐 마스크도 벗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게 백신 여건인데 실제 5월부터 실제 사용하는 나라가 나올 전망이기도 하고 지금 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한 말이 이번에 이제 그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모두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EU 27개국에서는 조만간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를 지금 다음 뉴스를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부장이 이제 중국도 백신 여건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건데 왕이 부장 같은 경우는 이 외교 분야에서는 이제 그 중국에서는 1인자로 알려져 있겠죠. 이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미 그 중국에서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뭐 빠르면 5월 달, 그리고 유럽에서는 검토해서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중국이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검토하겠다 이런 의사 밝혔었는데 지금 중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봤더니 이미 이제 백신 여건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봤을 때 대륙에서 먼저 하고 있다. 중국도 지금 나름대로 어떤 그 자국의 백신을 개발해서 백신 어떤 접종이 좀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이 중국의 말이지만은 어쨌든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그 백신 여건의 도입은 중국이 먼저 시작했고 유럽에서 될 것이고 뭐 미국도 아마 가서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중국과 유럽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전기차 시장도 중국과 유럽이 먼저 시작해서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봤을 때 이 백신 여건 시장은 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관련주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백신 여건 같은 것들이 대부분 어떤 신분증이라든가 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공무원증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행안부하고 이제 인사혁신처가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 관련 사진을 좀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전 국민들이 모바일 신분증 하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먼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시는 분이 이제 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신데 보시면은 지금 핸드폰에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뭐냐면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 핸드폰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딱지를 끊을 때도 그냥 모바일 신분증 내밀면 되는 거고 이런 어떤 어떤 출입구에 있어서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다 통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미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전 국민 이제 어떤 모바일 뭐 주민등록증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지금 백신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는 좀 매출이 크게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낮은 상태인데 지금 백신 여건 도입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급등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잘 찾아보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관련주를 뽑아놓은 또 그런 특징주들이 있더라고요. 네. 주가 흐름을 봤는데 오후장에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희가 한 달 안에 20% 수익을 낼 수 있는 백신 여건 관련주 무엇인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네. 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찾았을 것 같은데 네,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네. 오늘은 제가 라운 시큐어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안주 중에 하나인데 네. 실제로 이제 이 모바일 신분증을 행안부와 같이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 여건과 가장 좀 관련이 깊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여행 재개를 위해서 백신 여건은 좀 필수다. 이런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영국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증이 검토가 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자국 내에서 응시점 등을 이용한 이런 어떤 디지털 백신 접종증을 발급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백신을 맞았다는 그런 증을 발급하기 시작했고 영국도 그런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백신 여건 같은 경우는 백신 여건은 이제 어떤 국가를 이동하기 위한 거지만은 나라 안에서 백신을 맞은 그런 증은 좀 발급되고 있다라는 건데 나운시큐어가 이 원가드라는 플랫폼에서 백신 여건이라든가 모바일 신분증 이런 게 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체 인증이나 이제 모바일 OTP, 그다음에 모바일 백신, 출입 통제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라운시큐어인데
구글의 안드로이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구글이 어떤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 안전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올리는데 바로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추천받은 곳이 이 그 라운시큐어의 원가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플랫폼에서 안정성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게 가장 우수한데 지금 그 국내 모바일 단말 관리 솔루션에서 최초로 구글에 등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백신 여권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라운시큐어이기 때문에 백신 여권하면은 아마 제일 대장주가 이 라운시큐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모바일 공무증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이제 오늘 4월까지 행안부 안에서만 일단 시범 실시하고 그다음에 6월까지는 이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범 사업에서 괜찮았을 때 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라운시큐어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라운시큐어가 백신 여권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은 백신 여권을 떠나서 앞으로 어떤 모바일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면허증 이런 거에 있어서 또 가장 접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겠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라 있어요. 원래 그 보완주라는 것이 어떤 나중에 대한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만은 당장 매출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맨날 올라가다 말다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작년 말부터 대규모 거래가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대규모 거래가 꾸준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그 거래가 상당히 좀 자주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매물을 다시 한번 좀 소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거를 그럼 크게 한번 보시면은 테마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좀 장기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마를 볼 수밖에 없는 테마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는 한번 올라오고 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백신 여권에다가 모바일 신분증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 당장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이 4,000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중국에서 백신 여권을 출시했다는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유럽 쪽에서 아마 백신 여권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급등 여부 좀 보도록 하면서 1차 목표가는 4,100원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2차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200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시큐어와 함께 저희 채팅방에 또 케어랩스 이야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케어랩스도 관련주로 꼽히던데요. 네, 케어랩스도 이제 그 관련주 제일 먼저 떨었는데 네. 오늘 떴다가 보면은 음봉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어랩스도 주가를 보시면 네.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인증 플랫폼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둘 다 수혜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라운시큐어에 한 표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4,100원, 2차는 4,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네. 이외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장이 어려운 만큼 사실 전략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던 만큼 결국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객관적인 좀 그 사실들을 좀 알고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 볼 거니까는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시 반 무료 방송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 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에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